에휴, 이거 또 어느 짓이네요. 네, 낙하산은 역시 낙하산인가 봐요. 인턴 재촉하지 마세요. 우리 강 팀장님 서울에서 온다고 얼마나 바쁘겠노. 비행기만 좀에 밀리겠지. 아유, 비행기도 무슨 낙하산 때문에 늦게 오시는 거겠죠. 낙하산. 왜 이러노 진짜. 아유, 연구소에서 이렇게 귀하신 분 모셔갖고 시간 뺏는 것 같아서 저 죄송해서 그러죠. 그죠, 박사님? 괜찮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언박싱 연구소 환경안전연구실장 백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박사님 혹시 그 소문 들어보셨어요? 우리 개발팀 광 팀장님 낙하산이에요. 낙하산. 아니 원래는 아이돌 준비하느라고 이 회사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이게 맞죠? 제가 동인형 낙하산이에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예. 아닙니다. 예. 아니 제가 조금 늦는 바람에. 아니에요. 그래요? 저희도 지금 막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사랑한다고. 예. 교수님, 우리 팀 분위기 너무 좋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은가요? 좋습니다. 교수님 이 분위기 함께 해주세요. 네. 자, 멤버들이 다 모였으니까 얼른 개발 회의를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 신제품 어떤 게 들어있을지. 아우. 너무 신박한 게 들어있지 않을까요? 예. 자, 이번 네 번째 신제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짜릿할 것 같은데요? 과연! 성은진 사원의 것입니다. 우와! 어떠세요? 여태까지 중에 제일 신제품다워요. 진짜 기계 같아. 그죠. 이렇게 외관만 보기에는 약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이 스캐너. 스캐너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거 스캐너 맞는데요. 예.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스캐너가 아닙니다. 예? 누구의 것인지를 알려주는 소유주를 알려주는 그런 스캐너. 예? 바로 솔로몬입니다. 소유주를 알려주는 스캐너 솔로몬. 네. 그럼 진짜 저 궁금하다. 찍어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찍어보세요. 바코드 찍어보세요. 와우! 노트에 바코드가 있으니까 바로 대박. 되는 거야? 광인님의 것입니다. 우와! 대박! 오, 신기하다. 인턴! 대박이야! 인턴 해냈다고! 서울도 가고. 근데요, 팀장님. 이 기계에는 정말로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줄 긴 거 괜찮아. 이렇게 줄 긴 거 괜찮아. 심각한데 어떤 치명적인 그럼요. 단점이 있어요? 아니 이게요, 다른 건 다 알려주는데 물은 알려주질 못하더라고요. 물? 여태까지 여기도 바코드가 있는데 뭐 안 되겠어요. 될 거예요. 괜히 이러는 거야. 해볼게요. 될 것 같은데.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이것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잠깐만. 하냐. 가까이 찍어볼게. 알 수 없다니까요. 까요. 인턴. 네네.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낙동강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물을 알아맞지 못한다는 건 정말 이건 진짜 큰 오류네. 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물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물의 물의 문제죠. 문제일 물의 수도 문제? 있어. 대체 이 물이 누구의 것이길래 알 수 없다는 건지 이번 회의에서 함께 밝혀내 봅시다. 네. 예. 이렇게 나쁜 혼수를 제공하면서 이런 물값을 받는다는 것은 저도 우리 시민도 동의하기 어렵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수원 이전 협상에서 구미시를 배제하고 안동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거를 뭐 말해봐야 그 서로 싸움만 되고 그런 거. 저는 사실만 하고 정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그거는 뭐 이야기할 필요 없고 물 안 준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취수원 다변화에 반대하는 주민위원들이 책상을 뒤엎습니다. 하천 국민들 마음대로 짓밟아 보겠다는 겁니까 지금? 계속 이런 소리 지르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야,
진짜 오프닝부터 사실 분위기가 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지역 갈등이 꽤 심하네요, 이 물 때문에. 그러게요. 네. 아, 정말 분위기가 너무 살벌했는데 이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기가 어렵잖아요. 이 지역마다 물을 확보하려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해요. 낙동강 하류 유역에 이 식수 갈등의 시작이 되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91년도에 일어났던 구미 페놀 사건입니다. 91년도요? 네. 저는 그 당시에 4살이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났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페놀 사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많이 들어보셨죠. 네. 페놀 사건이 정확히 뭔가요? 예, 91년도 페놀 사건 제가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91년 3월 14일 날 예? 경북 구미 두산전자에서 예. 페놀 30톤이 유출되었습니다. 그것이 옥계천을 흘러서 예? 대구로 내려오고 예. 대구의 수돗물에서 네네. 냄새가 나는 것이 신고되어 가지고 예. 페놀이 유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페놀이 다시 낙동강을 따라서 예. 창원, 부산까지 그 식수에 유출되는 그런 낙동강 유역에서 아주 큰 수질 오염 사고였습니다. 네. 악취 신고도 이틀이 걸렸어요. 그 예. 유출되고 나서. 근데 페놀이 위험한 물질 아닌가요? 예, 페놀이 위험한 네. 물질입니다. 예. 최초의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 베이클라이트라는 재료이며 네네. 이게 인쇄회로 기판을 만드는 데 써야 되는 아주 유독 물질입니다. 유독 물질. 예, 이 문제는 이 페놀이 염소 소독을 하는 정수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게 페놀과 염소가 만나게 된다면 클로로페놀이라는 유독 물질이 되고 이 물질이 냄새를 유발하여 예. 이 냄새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구 지수장에서 대구 시민들이 알게 되는 그런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되고 이 이상 신고가 들어오게 되어 페놀 유출 사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큰 사건이었죠. 당시에는 예. 물 하나는 축복받은 금수강산이라고 해서 뭐 수돗물이든 약수물이든 끊임없이 저희가 먹고 마시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게요. 네. 제가요 또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요. 네. 아니 이 사건이 네. KBS 대구에서 특종으로 우리 국토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때 영상을 제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어디 한번 같이 보시죠. 볼까요? 대구의 수돗물에서 심한 악취가 나서 시민들이 지금 보시는 이 뉴스가 KBS 대구의 단독 특종 보도입니다. 낙동강 수원지에 페놀 성분이 섞인 불순 폐수가 유입되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가정에 공급되는 이 수돗물에까지 심한 악취가 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양치질 하면 다 통하고 이제 밥에도 밥에서도 냄새 나고 보참을 끓이면 보참 많이 넣어도 평시 때보다 더 많이 넣고 그런 냄새 심해갖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심하게? 뭐 음식을 밥을 해도요. 밥에서도 냄새 나요. 화학공업의 폐 속에 가장 많은 페놀은 15g만 먹어도 목숨을 잃는 유독성 물질로서 자기네들은 생수 먹는다고 하죠. 일반 사람들은 다 수돗물 먹는데 그런 거를 그렇게 막 흘려버리면 안 되죠. 아이들도 그러고 이번에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뭐 기형아 날까봐 참 많이 걱정을 한다 그러던데 그런 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정부에서는 물만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이런 사건이 계속 생기니까 이게요 페놀 사건 때문에 이 수돗물을 믿지 못하게 된 국민들이 뭐 약수터나 지하수 물을 받아가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줄을 서서 물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아우 중증부세 너무 길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생수 그냥 사 먹으면 안 됐나요? 당시에 비쌌나? 시중에서 판매될 수 없는 네. 생수가 저 때만 해도 슈퍼마켓이나 생수 판매가 동네 불법이었군요. 가게등지에서 불법으로 네, 옥자시 맞습니다. 유통되고 있는데도 당국은 이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한 외국인과 수출용으로만 판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늘도 이렇게 생수차가 부지런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마침내 생수 판매 금지가 법적으로 무효 판결이 나면서 생수를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93년부터. 네.
자, 91년 페놀 오염 사고는 이 뼈 아프지만 국민들이 깨끗한 물의 중요함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페놀 사건 이후 깨끗한 물을 확보하려는 이 지역 간의 물 전쟁이 시작된 거죠. 네. 특히 페놀 사건에 직격탄을 맞은 낙동강 하류 유역은 이 전쟁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페놀 이후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각 지자체들의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네. 대구는 치수원을 구미 상류로 옮기려고 하고 부산 경남은 낙동강 본류가 아닌 낙동강 지류이나 댐이나 이런 곳으로 옮기려고 노력하였으나 네네. 그때마다 지역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들이 다 무산이 되었습니다. 부산은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해 가지고 낙동강 최하류에서 치수를 하고 있습니다. 약 94% 우리가 쓰는 물의 94%를 낙동강 하류에서 치수를 하고 있는데 낙동강 최하류이다 보니 낙동강 상류의 각 대도시나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들이 다 낙동강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질 오염 사고에도 취약하게 되고 간혹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그 오염 정도도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상수원을 낙동강 본류에 의존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낙동강 본류가 아닌 유입 지천이나 댐으로 옮기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과지라고 공정에 이제 개선 작업이 필요해서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공사 계획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낙동강 쪽에 냄새를 유발하는 조류가 많이 번성하지 않았는데 공사 시작하자마자 지오스민이라는 그 냄새 물질을 많이 분비하는 조류가 급격히 이렇게 증가를 해서 잠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농도 가지고는 무해합니다. 약간 지금도 나는 것 같은데 지금 해결된 건 맞아요? 그 잔상이죠, 잔상. 스스로 이게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냄새가 아직도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정밀 분석을 해보면 디오스민이라는 흙냄새, 곰팡이 냄새 내는 그 물질은 다 불검출로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이 생각하는 상수원 다변화 후보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 현재는 지금 합천과 창녕이 유력한 후보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천과 창녕.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민심을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제가 또 그러실 줄 알고. 갔다 오셨어요? 아, 그럼요. 제가 이 상수원 후보지 지역 중에서도 가장 갈등이 심한 곳을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거기서요, 제가 지역민들 의견도 많이 담아왔거든요.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많이 하네, 이 인턴이. 부산의 취수원 예정지인 경남 합천군에 찾았습니다. 이곳은요, 취수장 후보지 바로 옆에 있는 횡보 마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합천 군민들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제가 마을 회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조금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물 많이 부족하잖아요.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으세요? 우리 수돗물 먹는 게 어렵고 농사 짓는 것도 모두 힘들어요. 물이 없어가. 물이 합정원에. 부산 갈 게 어디서 여도 모자라서 그랬었는데. 원신의 포구리 파가지고 지금 물로 이래 앞으로 당기고 그런 식으로 해놨을 때 그거 봐서 말긴데. 그럼 물이 있는 것도만 언제든 깔아먹고 하면 좋지만 그래. 엄청나게 또 하는 소리예요. 우리도 힘드니까. 일방적으로 한다 하는 거는요. 주인 있는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와서 물건 훔쳐가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주민들의 의지로 담은 이 취수장 유치 반대 현수막들이 길 곳곳에 달려 있더라고요. 이 합천 국민들의 이 의견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 인턴님?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 취수원 보여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이종철 합천 군의원님은요 여기 합천에 평생을 사셨다고 하시는데요. 함께 황강 강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강에 옛날에는 여기가 전체 다가 이렇게 강이었는데 지금 물이 자꾸 이렇게 없어지고 마르고 가뭄도 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목화가 이렇게 돼버렸죠, 그죠? 근데 이것이 치수원 후보인 한강 맞나요? 근데 이렇게 봐서는 강이 너무 메말라 보이고 그죠? 물이 많이 없어요. 그죠? 제가 찾아가기 며칠 전에 비가 왔다고 하는데도 저 정도 수량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물 양이. 아니 바닥이 보여요. 너무 메말라 보이는데요? 강 바닥이 보여요 지금. 잘못 찾아간 거 아니에요? 지금 합천 지금 그 댐의 수위를 이래 보면은 한 20% 정도 조금 넘게 있습니다. 네네. 거의 다 말라가고 있어요. 합천 댐 물 자체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담수량도 한 2억 한 5천만 톤 정도. 우리가 국민들이 쓰기도 모자라는 양인데 여기서 그 부산 시민이나 기타 경남에서 가져가려는 양이 1억 한 6천만 톤 된다고 봤을 때 그럼 합천 국민들이 쓸 양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적어봤는데요. 아까 보니까 막 현수막도 절대 반대 이런 현수막도 걸려 있던데 합천군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농업 농촌 자체가 붕괴가 되고 또 인구 유입이 상당히 힘들 것이고. 합천 국민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우리 합천 같은 경우에는 주 작목이 그 마늘 양파가 주 작목입니다. 마늘 양파가 주 작목인데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 강수량이 적을 때, 겨울 때, 봄 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저 댐 물을 내려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지금 물을 대기도 하는데 그 물도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댐 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또 거기에서 또 물 때문에 또 분쟁이 일어나죠. 시설하우스 쪽에 이제 가면은 이제 관정을 뚫고 물을 이렇게 빼올리가 쓰는데 이제 물 양이 계속 이렇게 좀 줄어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물을 이렇게 먼저 관정을 뚫은 사람이 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m 뚫은 관정에 물이 잘 나오는데 물 양이 자꾸 줄어들어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정을 뚫은 사람이 110m를 뚫어버려요. 그러면 먼저 뚫은 사람이 물이 안 나오니까 또 서로 또 갈등이 일어나는 거라. 그 관정 하나 뚫는데 돈이 뭐 작은 돈도 아니고. 거기 보통 관정 하나 개인이 뚫어도 한 1,000만 원 이상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현재 많이 힘들죠, 농민들이. 계속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첩첩산중으로 쌓여가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마을 농민들을 제가 찾아 나섰었는데요. 한 논에서 제가 어르신 한 분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아, 어디 농민분 한 분 안 계신가?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 해줘도 되는데. 안 해줘도 된다는데요. 잠깐 우리 인턴 장화도 안 신고 저 가시는 거야? 아우, 물론 열정으로 했지요. 아이고 그럼 대단하셔. 갈게요. 네. 내가 더 땡기고 저쪽에 이게 안 울게. 그렇지. 네. 자, 이래가지고.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농사 지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내가 농사 지은 지 뭐 한 60년 가까이 되지. 60년 되셨어요? 내가 77살인데. 황강에 있는 물을 부산에서 좀 쓰고 싶어 한다 이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 뭐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건데 물은 갈라 먹으면 좋은데 양도 대단한 물을 가지고 가져가 보면 여 사람들은 이제 이 농사이기 주업인데 이 평생을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그 대책을 세워주고 나서 뭐 꼭 뭐 물을 달라고 하면 뭐 사람이 먹고 사는데 같이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부터 해결을 해줘야 돼. 한우 농가가 소 마리수가 두수가 사람보다 더 많아요. 전부 규제를 해가지고 못하게 되면 상당히 그 사람들대로 타격이 오고 전부 다 타격이 다 와요. 전부 영시한 농가들이거든요. 전부 땅들이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을 지 조금씩밖에 없거든요. 이 팔아보니 도시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집도 하나 못 사는데 그 뭐 살 길을 답답해 막막해가지고 자꾸 이제 반대를 한다니까. 이 취재원 영상을 보니까 합천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요. 맞아요. 당장 내 눈에
물대기도 모자란 마당에 이 합천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자, 제가 혜택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수계관리기금 각 매년 70억 출연 합천지역 현안 사업을 적극 협력 추진하고요. 부산시에서는 상생지원금 각 일시금 50억 원 출연, 부산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지역 농축산물 우선 구매, 농축산물 먹거리 장터 원래 행사 추진, 부산 소재 대학 진학시 학자금 보조, 합천 숙박시설 이용시 사용료 일부 지원, 그리고 합천 영사 태화 잠깐만요, 상사원. 잠깐만요. 아니 이거 혜택이 맞나요? 뭐가 많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방금 본 우리 합천 어르신들께 맞아.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지금 양이 어느 정도 있고 양호한 곳이 환강하고 난강 쪽인데 난강 쪽은 진주 밑에 공단이 많이 들어와서 수질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환강 지류를 선택을 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지류를 선택한 거는 본류의 미량 유해 물질 오염을 조금 피해가자는 의미인데요. 중하류적인 창녕, 함양, 어령 이쪽은 모래층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변 쪽, 고수부지 쪽에 강물을 본류를 여과시켜서 그 물을 우리가 원수로 오면은 부산 시민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과거보다 훨씬 양호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을 우리가 먹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실제 합천 주민들도 반대를 하는 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되는 거 아니냐, 물도 없는데 어떻게 물 양이 있느냐고 하는데 우리가 지하수 치수이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추가 지정은 안 되고요. 두 번째, 물이 없는 문제는 그건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없을 수가 있는데 한강이 대표적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래강이거든요. 모래강의 특징은 모래 안에 물이 50%가 들어가 있다 보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치수하는 45만 톤은 현재에 보여 있는 모래강물을 치수하는 게 아니라 댐에 저장되어 있는 향후 추가 방류될 물을 치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한강의 지류에서 물을 치수하더라도 본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0.2% 겨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지역 갈등이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조금 아픈 싸움인 것 같아요. 아니 가장 비싼 돈 내구성 6등급 물을 마시고 있는 이 부산 시민들이나 내가 쓸 물도 없는데 지금 물을 줘야만 하는 그런 합천 국민들 둘 다 피해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깨끗한 물을 확보하려고 지역마다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게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 강이나 댐에 모이는 물은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물, 그리고 지하수 정도일 텐데 아니 네 물 내 물이 어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 땅에 내린 물은 내 거죠. 그 지역 주민의 물 아닐까요? 선배님. 여기서 뭐 네 땅, 내 땅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내 땅에 그 물이 내렸는데 선배님 너무 내 정없다. 땅에 보이면 내 것이지 않을까? 여기 성사원 땅이네 그러면은. 아니 이게 남 이렇게 주다가 내 것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내가 못 살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끼리 이렇게 싸울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러다가 싸움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박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예,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를 뭐 수리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리권에 관련된 법은 크게 3개로 구분됩니다. 하천법, 댐건설관리법, 민법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하천법과 댐건설관리법에서는 물을 공공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공유하천 용수권이라 해가지고 내가 물을 썸에 있어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을 쓸 수 있다라는 물 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사님 말씀은 물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지만 민법에서만큼은 개인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어렵다.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지난 시간 이후로 우리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솔직히 법까지 만날지 몰랐어요. 뭐 민법이니 뭐 하천법이니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박사님 왜 이렇게 물 하나를 두고 법이 뒤죽박죽인 거예요? 개인의 소유권, 사용권 이런 것들은 민법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딱 그 토지처럼 구분을 하여 흐르는 물이다 보니까 어렵죠. 토지처럼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사용권을 우선 인정하는 것이 민법에 적용되어 있고 이 민법이 우리 간섭적으로 오래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습처럼 오랫동안. 제가요 또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네. 이 부산은 94% 가까이 낙동강 물을 식수로 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환경 단체들에서는요, 이 낙동강 본류를 살리자는 의견들이 있던데 네네. 이거 어려운 건가요, 박사님? 예, 낙동강 본류를 살리는 데는 누구나 다 찬성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동강 하류에서 우리가 지수를 하다 보니까 낙동강 상류에 아주 많은 그 대도시 산업단지들이 네. 위치해 있어 가지고 낙동강 물을 아주 깨끗한 물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걸 깨끗하게 만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동강 지류, 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지수를 하게 되면 좀 더 안전한 물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야, 이렇게 정말 깨끗한 물 먹기가 어렵나요? 그야말로 물 전쟁이구나. 물 전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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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전쟁이야. 아이고, 이거 고마해라. 30년 싸웠으면 많이 싸웠다, 아이가. 예. 이제 연기도 되시네요. 와. 부산 사투리도 되네요. 약간 연기를 해봤는데요. 이 지역끼리는 결정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중재자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님을 국회로.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공재인 수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이 지역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제발 과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여 중앙정부가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지금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정부가 이 낙동강 공동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지역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조율을 좀 해주고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어때요? 예, 정부에서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물관리 주체가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져 있던 것을 2018년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그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였고 2021년에는 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벌써 하고 있었구나. 낙동강 유역관리위원회에서도 낙동강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시작 단계이니까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산들이 아주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제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있을 때에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올라간 심의 의결 안건이 댐이나 그리고 저수지 그리고 강하고 이걸 통합 운영하면서 적절하게 수질 개선, 녹조 개선, 홍수 이런 것들 같이 할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의 의결 기구인데 또 행정에서는 심의 의결이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좀 자문기구로 격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을 넘어서는 법적 독립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교육감 뽑듯이 시민들이 직접 뽑아서 물하천 관련해서는 이 위원회가 최종 그 조사권, 심의 의결권을 가져서 더 이상에 없는데 지금 한국은 환경부 장관의 역할과 유역물관리 역할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치적인 눈치 보지 않고 시도민을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또 물이라는 게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물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서로 이해관계에서 좀 한 발씩 물러서서 좀 배려도 하면서 그러면 이 긴 싸움의 해답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이 낙동강 식수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신박한 제품들 개발하는 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두 사람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요 광 팀장님하고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이 참 이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제품 개발하면서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낙동강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하다 보면 식수 오염부터 그리고 물 갈등까지 해결 방법을 좀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민들이
맑은 물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런 시민들의 관심이 정책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고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시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바뀔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오늘 그 대본에 없었지만 막상 초반에는 그냥 내가 새로운 경험, 그다음에 내가 환경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이참에 내가 좀 알려봐야겠다 이 생각도 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제 내려왔는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물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조금 책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식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저도 이 프로그램 하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버라이어티하게 정말.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았죠. 자, 미래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오래 묵힌 이 갈등의 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미래 세대의 이야기 놓치지 마시고요. 자, 우리는 이만 구호 외치면서 퇴근해 볼까요? 자, 환경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미래 세대에게 더는 미안하지 않을 때까지 지구가 살아야 우리가 살아! 언박싱! 아니 안 보여 빨리 이거 왜? 사람은 빨리 들어가 아니 이게 뭐냐고 야 저거 찍고 와 하라고 있잖아 바람 인자가 왜 있어 이게 물은 우리 거 지구 거 아니 바다 거 자 예를 들어서 지구? 우리가 쓰는 낙동강의 물이 다 어디서 와? 바다요 바다에서 와. 방이요 비 비를 통해서 내린다, 그렇죠? 우리 잘 나는 물이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물은 어느 곳에 내려도 누구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관리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30년간 이어진 지역사회 식수 문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KBS가 지역 환경단체와 함께 안 해보면 그 영상 들어가서 그 부분만 다시 저는 합천과 부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합천은 합천대로 연구소도 없고 또 피해가 큰데 부산도 또 더러운 물을 먹어야 되고 건강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페인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뭐 모금 사이트를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해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나서봐도 지금 캠페인을 해봐도 어차피 정부가 그냥 무시하고 막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반대를 물어보는 게